나타나서 제법 시장 점유율을 가진 그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D가 제조한 그 CPU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팔면서 내가 내 제품을 100% 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컴퓨터 제조업체한테 그 제조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100% 자기 거 쓰면은 리베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를 사면은 뭐 조금밖에 안 준다든지 또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게 뭐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냥 100%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AMD사의 제품을 하나 쓸 수가 없죠. 그 리베이트를 받으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소위 경쟁 사업자의 어떤 사업 활동을 반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AMD사의 그 CPU를 좀 사용하려고 했던 그 PC 제조업자가 결국 사용하지 않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경쟁 사업자 배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260원의 이제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이 AMD사의 그 제품을 쓰는데 갖다가 이제 이때 리베이트 주니까 결국은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AMD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카르텔 규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르텔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개의 회사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회사처럼 행동을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독점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점의 피해를 초래하고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약간의 기만행위가 됩니다. 원래 여러 개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경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고 거래 상대방들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서 몰래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그래서 일종의 기만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소위 카르텔은 대개 보통 가격을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뭐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이제 또는 시장을 갖다가 이제 서로 해서 나는 뭐 동쪽에 있는 회사, 나는 뭐 서울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너는 뭐 그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만 하라. 이런 식으로 갖다 시장을 불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찰하는 데 있어 이제 입찰에 들어갈 때 뭐 3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얼마 이하로는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카르텔은 이 소위 공정거래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독점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경쟁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훨씬 좋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상품만 쓰게 되면 독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원인 규제냐 폐해 규제냐 할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독점 자체를 죄악시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의 결과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독점을 갖다가 못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제품을 좋게 만들고 또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점 자체를 문제시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르텔의 경우에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의 경우에는 이것은 소위 아주 소위 시장 경제에서의 공적이다. 퍼블릭 에너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합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은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또 경쟁을 하다가도 또 보면은 경쟁이 치열하면 자꾸 이제 피곤하니까 담합을 이제 하거나 뭐 담합과 유사한 형태의 갖다가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외국의 어떤 경쟁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간에 반도체라든가 LCD라든가 또는 항공 등의 분야에서 카르텔 행위를 해가지고 최근으로부터 총 1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 만에 됐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상당히 강하게 처벌합니다만은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에 비해 훨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높여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공정거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것은 독점이다. 독점이 가장 나쁘다고 보고 독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금지하고 또 독점의 폐해를 시정을 하고 그것이 독점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은 그 단독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독점 사업자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카르텔, 그다음에 독점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기업 결합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자유를 확보하는 환경인 겁니다. 경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막고 그다음에 카르텔을 규제하고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갖다 막고 또 불공정 거래를 하고 특히 불공정 하도급 등을 갖다가 규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한 자유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공정거래 법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특히 이 공정거래 제도는 항상 국제적으로 이제는 거의 서로 간에 제도를 서로 간에 이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제도하고 외국 제도 다르면은 국제거래연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